이 시장이 어떤지,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아내야 돼요. 이 시장에 살아남으려면. 상권을 좋다가 아니고 정확한 상권 분석을 통해서 내가 여기 안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들의 등급이 있어야 돼요. 수십 년간 성공한 창업자, 또 실패한 창업자들 많이 보셨잖아요. 네. 실제로 뭐 많이 식당, 뭐 카페, 또 교육,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성공하신 분들이 가진 어떤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성공하신 점주님들, 가맹 점주님들, 원장님들 보면 조급한 마음이 없어요. 아, 조급한 마음이 없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은 성공을 하려면 투자를 하셔야 된다. 마케팅, 광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할 때는 하셔야 되는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거는 뭐 사실이긴 하지만 처음에 지점을 안정화시키려면 처음엔 투자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금방 회수됩니다. 네. 근데 그것을 마다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끼는 거죠. 경영자로서 줄이려는 마음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반드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마음가짐이신 것 같아요. 마인드네요. 마인드셋이 안 돼 있는 분들, 누구한테 떠밀려서 창업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아니 뭐 얘기만 듣고 오신 거예요. 아 이게 잘 된다던데 그냥 나도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본인이 쉽게 한 건 남들은 쉽게 못 하겠습니까? 본인이 브랜드를 더 가치 있게 만드셔야 돼요. 본인이 스스로 가치 있게 만들 수 그 있는 브랜드가 분명히 가치가 있겠지만 본인이 더 성장해서 그 브랜드의 가치를 같이 올려주셔야 되는데 의존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본사가 알아서 해주겠지. 절대 그런 사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본부장님이 이런 말씀 해주시는 게 되게 공감이 저는 되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누군데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짧게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외식 기업에서 15년 정도 본부장으로 총괄로 근무를 했고요. 지금 5년차 교육업 쪽에 새로운 성공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서 이제 교육업 쪽으로 오게 된 윤일준이라고 합니다. 그 본부장님도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 모델, 이 아이템을 보고 스카우트 되다시피 네. 온 것도 있고 본인이 또 결정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네. 아이템이 꽤나 중요할까요?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할 때? 왜 중요하냐면 누구든지 따라하지 못한 아이템을 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카피 업체는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1등만 살아남아요. 근데 2등 전략을 쓰는 브랜드들도 많아요. 최근에 보면. 그쵸. 비슷하게 해서 옆에다 똑같이 하나 내면 돼요. 그러면은 2등은 합니다. 패스트 팔로우 네. 전략으로. 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시장 자체가 3등이 나오고 4등 브랜드가 계속 나오거든요. 유사 브랜드가 계속 나와요. 계속 옆에 하나씩 생겨요. 그럼 결국에는 제사를 서로 깎아먹고 있죠. 왜냐하면 경쟁을 하니까. 가격 경쟁을 또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따라할 수 없는 노하우가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 본부장님이 외식 쪽에 계셨을 때도 그런 어떤 카피 브랜드들도 많고 되게 너무 많아요. 경쟁이 치열하다는 걸 너무 느끼잖아요. 많아요. 그럼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회사 나오다가 퇴사를 하고 네. 이제 새로운 일을 하고 싶다 했을 때는 보통 생각하는 게 이제 식당이거든요. 치킨집. 치킨집이나 네. 식당이나 네. 뭐 오프라인 어떤 네. 창업을 이제 하려고 하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조금 도움될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왜 그걸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역질문을 좋아해요. 저는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네. 이제 진입장벽이겠죠. 진입장벽이 너무나 낮다 보니까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아이템을 선택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그렇다고 한들 그게 소자본도 아니거든요. 많이 들죠. 1억 이상 들어가는 많이 듭니다. 브랜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안타까울 때도 많은데 본부장님은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좀 상담 같은 걸 좀 해주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예전에 알던 지인분들도 뭐 얘기하시고 해요. 퇴직을 해야 되고 창업을 해야 되는데 뭐를 해야 되냐. 네. 근데 사실 저희 브랜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충분히 힘들어. 그거 가능해? 이걸 먼저 얘기를 해요. 원장님 쉬운 사업은 없는데 힘든데 대신 한 번 궤도에 올리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거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가능해. 근데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점주님이 뭐 커피숍을 하신다거나 외식을 하시는데 옆에 분명히 좋은 브랜드들 계속 들어올 거고 그러면 원장님도 싸게 팔 거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럼 원장님 더 싸게 팔게 될 거예요. 맞아요. 계속 피 튀기는 가격 경쟁을 하다가 결국엔 돌고 돌아서 폐업.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본인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진입장벽이 낮은 걸 하시니까 결국에는 떠밀린 거예요. 넘버원 브랜드들은 절대 죽지 않아요. 근데 꼭 그거는 못 하시죠. 왜냐면 상권이 없어요. 맞아요. 더 이상 낼 수가 없으니까 2브랜드, 3브랜드 하시는데 옆에 들어가면 뭡니까? 1브랜드가 다 잡아먹는. 그렇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없는, 누구도 할 수 없는, 하지만 한 번 진입장벽을 쌓아놓으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그런 브랜드를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와, 진짜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 시야는 딱 식당, 카페 요렇게만 볼 수 있는 딱 그 시야를 가지고 네. 있는데 다른 쪽을 바라본다는 게 좀 어려워서. 대부분 그러세요. 그 누구나 다 한다는 걸 보면은 나도 할 수 있겠다. 내가 그렇죠. 특별히 뭐 능력도 노하우도 없지만 그래서 개인 창업도 많이 하시기도 하는데 프랜차이즈를 많이 하신 이유가 그런 수고를 덜으려고. 그렇죠. 본사만 믿고 그냥 하란 대로 하면 되겠구나 해서 브랜드를 보고 네, 하니까. 브랜드 보고 하시는데 그러면 사실 프랜차이즈 브랜드 모두가 다 성공했어야죠. 모든 가맹 창업자들이 성공이 됐어야 되는데 네네네. 10명 중에 3명? 통계가 그렇잖아요. 네네. 10명 중에 3명 정도가 살아남아요. 5년째 됐을 때. 그래서 제가 보면은 10명 중에 10명이 5년이 돼도 살아남는 브랜드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들을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그 브랜드 안에는 분명히 성공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브랜드 여러 업계의 본부장들, 대표님들 만나면 첫 번째 질문이 제가 뭔지 아세요? 자, 그럼 대표님이 갖고 계신 브랜드 차별성이 뭡니까? 아무도 대답 못 하셨어요. 얼마 전에 그 생활명주 임상진 대표는 말씀하시죠. 예, 말씀하시죠. 그죠? 그거 봐요. 독보적이다. 근데 잘 되잖아요. 없다. 그죠? 직영점이 또 뭐 40개 이상 되니까. 경쟁력이 없는 브랜드들은 딱 질문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김 부장 우리 차별성이 뭐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짜로 없어. 왜 하세요? 그러면 아니 뭐 1등 브랜드 좀 비슷하게 해서 우리도 그래도 뭐 한 300개 나갔어 이렇게 네. 나오는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속성이 없는데. 가맹 점주님들이 사실 힘들어지네. 네. 그래서 저는 차별성을 분명히 가져가야 된다. 얼마나 많은 차별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진짜 그 예비 창업자분들이 더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식당을 하든 카페를 하든 아니면 교육업을 하든 뭐 아니면 다른 어떤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을 하든 좀 약간 이런 거는 조금 체크를 하고 선택을 하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까요? 브랜드 선택할 때? 첫 번째로 창업할 때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이 브랜드가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인지 시장 우위력 같은 거. 같은 동종업종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탑 1인지 탑 원인지. 넘버원 브랜드를 첫 번째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사가 과연 가맹점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가맹점을 위한 어떤 본사 상생해야 되니까요. 상생하는 게 있는지. 그리고 꾸준하게 가맹점을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지. 교육 시스템 같은 것들. 왜냐면 외식업도 마찬가지예요. 네. 신메뉴 개발 계속 해줘야 되고 그쵸, 그쵸. 고객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빼고 넣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거든요. 한 번 메뉴 출시하면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에듀플렉스는 학원업이잖아요. 어떻게 업으로 보면. 그러면 에듀플렉스는 하는 게 뭐 있어요? 가맹점을 위해서 뭐. 저희는 지점들 전체를 차트를 통해서 세그멘트를 나눠요. 어느 쪽에 속해 있는 원장님인지 지금 현재 상태가. 시장 세분화. 네, 같은 어떤 걸. 거냐면 사람이 혈관이 있는데 피가 막히면 죽잖아요. 네. 동맥경화가 오니까. 지점을 혈관으로 봐요, 저희. 그래서 지표들을 체크를 합니다. 하나하나. 내방을 잘 시키는지, 등록 상담률은 높은지, 학생들 이탈은 없는지, 막 이런 여러 가지의 지표들을 다 관리를 해요. 그래서 그 지표를 딱 열어보면 어느 부분이 막혀 있는지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은 잘 되는 가맹점을 더 많이 밀어주고 안 되는 매장은 전기세다, 운영비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하고 그 가맹점은 약간 뒤처지는 쪽으로 놔두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가는 브랜드가 많은데 그러니까 폐업률이 높은 겁니다. 근데 저희는 왜냐면- 폐업률이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잘하는 지점의 원장님들이 더 추가적으로 저희 이제 멀티라는 표현을 써요. 네, 두 개, 네, 세 개 네, 하시는 네. 분들. 네. 그래서 8개, 9개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 분이요? 네. 한 분이 네. 에듀플렉스를 네. 8개, 9개까지 한다고요? 네,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지점을 하나 성공하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쉬워진다고. 그 시스템을 알고 네. 있으니까. 매니저들이 같이 성장이 됐고 그 매니저들이 결국에는 원장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럼 그 원장들의 비전을 보여줘야 돼요. 평생 원장만 할 거 아니잖아요. 지점을 하나 온전하게 내주고 거기에 원장으로서 파견을 보내는 거예요. 확실히 이거는 식당보다는 약간 다점포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긴 하겠네요. 네. 근데 그쵸? 건프님도 아시겠지만 넘버원 브랜드의 주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도 네. 혼자 10개씩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할맥 같은 많잖아요. 것도 네. 10개씩 하시는 분들 잘 있고. 되는 브랜드들은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이미 시장에서 검증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매번 수익이 적절하게 나오는데 왜 더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성공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네, 있지만 네. 회사를 봐야 돼요. 그런 분들 많더라고요. 이름만 보고 회사 본사도 안 오고 밖에서 계약하시는 분들. 맞아요. 있어요. 나 깜짝 네. 놀랐어요. 네. 아니, 본사의 직원 스태프들도 얼굴도 안 보고 어떻게 네. 계약을 하죠? 그것도 그 본사 소속이신 분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영업 담당하는 네, 그냥 믿고 하는데 네, 믿고 하더라고요. 본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오픈이 끝난까지도. 그래서 저희는 내방을 여러 번 해야 돼요. 계약 과정까지도 길어요. 힘드네요.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있지만 그쵸. 쉽게 생각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쉬운 창업은 하지 마시는 게 맞고 대신 한번 성공한 길에 들어서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 좀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이 콘텐츠 자체는. 네. 워낙 예비 창업자분들 지금 식당도 고민하고 계실 거고 뭐 카페도 고민하고 계실 거고 또 다른 어떤 오프라인 매장 이런 거 막 새로 창업을 하려고 네, 하면은 네. 고민이 좀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본부장님 입장에서 진실된 조언. 진실된 조언. 네, 진실된 조언 좀 무거워지네요, 해주시면 마음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업을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업은 중요하지 않다. 네, 점주님들이 외식업을 한다. 네. 그러면 그 외식업을 반드시 그 브랜드를 성공시킬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1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의존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 의존할 생각으로 프랜차이즈를 하지 마라. 선택하진 말아라. 네, 프랜차이즈를 아무리 브랜드가 의존하려고 좋아도. 하는데 100% 의존하면 안 돼요. 모든 사업은 본인이 스스로 해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마인드셋 중요합니다. 나 반드시 이 브랜드에서 성공시킬 거야. 내가 이 시장 안에서 반드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해야 돼? 공부하셔야죠. 찾아다녀야 됩니다. 프랜차이즈를 하더라도 네, 찾아다녀야 돼요. 주변에 경쟁업소라고 해도 가야 됩니다. 대표님들 만나서, 점주님들 만나서 이 시장이 어떤지,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아내야 돼요. 이 시장에 살아남으려면. 그러니까 의존도를 낮추고 투자를 계속 하시면서 계속 변화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공 창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그리고 첫 번째, 네. 시장만 보고 들어가지 마셔라. 상권만 보고 들어가시는데 네. 이미 포화 상태잖아요. 거기에 똑같은 거 또 들고 들어가시더라고요. 맞아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보는 걸 좋아해요. 사실 네. 건프로님 거 맨날 보고 있고 다른 유명한 분들 것들도 보고 그 교수님들 강연도 맨날 듣고 제가 사실 꿈이 강연가였거든요. 누군가 앞에서 되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되게 잘하실 전파하는 것 거. 같은데? 아직도 그 꿈은 버리진 않았어요. 오,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 내용을 보면 모두 다 일치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반드시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한 후에 사업을 시작해야 돼요. 아, 진단과 판단.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브랜드를 하는 거 그거는 정답은 아니라고 봐요. 네네. 1등 브랜드를 하되 정확하게 그 브랜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루트 이거 어떻게 해서 이 브랜드를 알릴 거며 마케팅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네. 외식업은 10대부터 70대까지 맞아요. 남자 여자 엄청 넓죠. 이 시장에 누가 올래나 우리 지점 네네네. 밖에 나가서 개수 세고 있죠. 머리수 세고 있고. 맞아요. 저 상권 분석 툴 만들 때 예전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말 저 고객이 우리한테 오는 고객인가? 안 되죠. 그거 그쵸. 다 밤새 세고 있으면 뭐합니까? 정확한 수치가 안 그냥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저희는 13세에서 19세 사이에 반경 1km 안에 있는 학생들 너무 뻔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학원들 매출 더 나아가서 아파트값 저희가 과금이 좀 비싸거든요. 아파트값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확히 진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브랜드지. 상권을 좋다가 아니고 정확한 상권 분석을 통해서 내가 여기 안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들의 등급이 있어야 돼요. 에이, 굉장히 참 힘드실 것 같아요. 예비 창업자분들이 이런 거를 거의 대부분이 안 하시고 근데 안 이제 하죠. 창업을 하다 근데 보니까. 성공하신 분들 보면 본인이 상권 분석도 다 해요. 컨설팅 회사 쫓아가서 본사에서 이렇게 지금 상권 분석 해주는데 맞아요? 아, 프랜차이즈를 함에도 불구하고 네. 프랜차이즈에서 상권 분석 다 해가지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시는 거죠. 아, 또 가가지고 근데 컨설팅 회사 같은 데 가서 여기 상권 분석 그분 진짜 잘 될 수밖에 없겠다. 외식업은 고객을 이렇게 데려다 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페이스북, 인스타 이런 여러 가지 온라인 광고를 통해서 뭐 쿠폰도 발행하고 네네. 방문하게 되는 뭐 엄청, 할인을 네, 그런 거 여러 엄청 가지. 하잖아요 네, 요즘. 맞아요. 근데 저희도 그런 방식은 좀 비슷할 수는 있어요. 고객들한테 저희는 이제 집중 포격 마케팅이라고 해요. 집중. 한 지역의 지점이 오픈이 되면 그 바운더리 안에를 집중 포격을 하는 거예요. 아, 지역 타겟팅으로 해서. 지점 타겟 광고를 해요. 와.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온라인 매체를 찾아냅니다.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으로 그래서 반경 막몇 퍼널을 줄이는 거예요. 아, 아예 그냥 퍼널 자체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바로 올 수 있게. 그리고 LTS라고 해서 본사에서 그 학부모를 1차로 상담을 해요. 그럼 이미 학부모들이 알고 있죠. 지점에 상담하는 날짜까지 잡아서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장님 저희가 밥을 떠서 입 앞에 드리는데 왜 못 드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하려고 마음을 먹게끔 만들어 놓고 지점으로 보내는 네. 거네요. LTS. 연락을 그날 안 해. 아. 그럼 이미 이 감도는 떨어져요. 그리고 저희 이제 광고가 오면 저희 대표님이 화면에 띵동 TV가 들어왔습니다. 네. 원장님 빨리 연락하십시오. 네. 이렇게 하는데도 그거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등록 상담만 저희가 잘해도 영업력만 있어도 기본 이상은 합니다. 저희. 아, 이게 외식 브랜드가 사실 이게 잘 안 돼서 네. 본사에서 마케팅 해주는 게 좀 많이 약하다 보니까 약하죠. 이게 뭐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네, 그래서 외식은. 가맹점주님의 능력이 뛰어나지 않으면 또 이게 맞아요. 마케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은 진짜 좀 많이 본받아야 될 네.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그 강점으로 저희가 급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회사가. 그래서 그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말씀해 주셨고 또 있을까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제 브랜드의 진입 장벽 그거 높은 거 아, 선택해라. 진입 장벽. 무조건 높은 거 선택해라. 높은 거 쉽게 할 수 없는 거. 네. 그 누구나 다 하면 결국에는 본인이 망하게 되니까 진입 장벽 높은 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제가 1번으로 생각해 진입 장벽이에요. 실제로 예비 창업자분들이 딱 내 시야에서만 볼 수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좀 여러 가지
뒤에도 좀 보고 옆에도 좀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선택하시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곰프로 채널 보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점주님들 뭐 어떤 창업이든 중요한 건 마인드셋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과감한 투자. 절대 조급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진입장벽 높은 거. 제가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성공 창업에는 반드시 누구나 하지 못하는, 한 번 쌓아 올리면 무너지지 않는 그런 브랜드를 선택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진짜 진입장벽이라는 키워드는 계속 공감이 되는 게 네. 어쨌든 에듀플렉스도 좀 많이 흥하시길 바라고 네. 저 나중에 한번 상담 한번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고맙습니다.